카본 스포크가 일반 스포크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본 있는 그리고 공학 기반이 있는 회사들이 스틸로 된 그런 스포크를 계속 왜 고수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네, 이제 카본 스포크를 왜 우리는 탑디스크라는 특별한 휠 말고는 안 쓰느냐. 이제 카본 스포크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널리 쓰인 건 몇 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본이라는 것 자체가 끝에 카본 끝에다 나사산을 넣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접합을 림이랑 허브에 접합을 했던 그런 카본 스포크는 뭐 라이트웨이트나 마빅 CU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처럼 그 양 끝에 금속을 대가지고 거기 금속에 있는 나사산을 쪼아서 쓰는 그런 스포크가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해당 스포크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건 다들 이제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많이들 쓰는 그런 타입의 카본 스포크는 사실 강성과 강도가 보통의 쇠 스포크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35에서 40% 정도 더 높은 인장 강도 그리고 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 더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강성이 좋은 휠이 좋다고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25C, 28C 편에서 말을 했듯이 휠에서도 노면의 진동 중에 어느 정도 범위의 주파수의 진동들은 휠에서도 스포크와 림에서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포크가 무조건 딱딱하다고 더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해당 카본 스포크를 맨 처음 접했을 때부터 인장 테스트 결과부터 이제 구해서 이거는 기존 스포크보다 40% 정도나 더 강하구나. 그러면 40% 정도 개수를 덜 써도 되겠구나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탑디스크고 앞뒤 18개씩만 써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더 해서 이 스포크들을 3개씩 모아가지고 그 스포크가 없는 부분들을 이제 충격 흡수하는 그런 파트로 쓰고 3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3개가 따로따로 했을 때는 사실 뭐 공기 속을 ITT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3개씩 모였으면 이제 TTT로 생각할 수 있겠죠. 즉 공기를 처음 맞는 스포크 말고 뒤에 맞는 2개의 스포크들은 공기 저항이 원래보다 낮아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맞는 게 다 휠이었고요. 어떻게 낮은 주파수의 그런 진동을 줄일 수 있게 됐냐 같은 거는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이제 휠러 홈페이지에 오시면 어느 정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나는 승차가 딱딱한 것도 좋다라고 하시면 뭐 그거는 오케이라고 칩시다. 하나 더 만약에 이제 노면이 벨로드롬을 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여러 가지 노면의 불규칙한 그런 면들을 지나갈 텐데요. 그럴 때 휠이 이제 진동을 조금씩 하게 되죠. 충격을 조금씩 받게 되는데 그 경우에 원래는 이렇게 살짝 늘어나 있던 그런 스틸 스포크가 살짝 줄어들고 늘어나고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나사산 자체는 텐션이 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카본 스포크라는 것은 정말 조금만 늘어난 상태에서 딱딱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 쉽게 스포크의 텐션이 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만약에 스포크 헤드 쪽이 동그랗게 돼 있다면 그 스포크 전체가 이렇게 에어로한 방향에 원래 있었던 스포크가 살짝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휠의 정렬이 잘 틀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텐션이 0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스포크와 니플의 그 나사산이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카본 스포크를 여기저기 옳다라든지 막 쓰지 않는 이유는 그 해당 카본 스포크는 제조 공정상 그 에어로한 부분이 끝나고 림에 가까운 부분에 이제 안 에어로한 그 둥근 섹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림에 가까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림에 가까운 쪽에 이제 둥근 단면에 스포크가 있을 때는 이제 휠이 이렇게 굴러간다고 하면 사실 바람이 이렇게 오고 휠이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이 부분, 즉 림에 가까운 부분은 상당히 센 바람을 맞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크게 받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에어로하지 않은 블레이드가 이제 꽤 길게 있다는 말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휠을 빌딩할 때 스포크를 작게 만들어 놓은
그 니플 같이 생긴 부분이 반드시 그 스포크에 있는데요. 그것도 또한 공기 저항을 높이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도 저는 기존 뭐 일반 말하자면 사핌이라든지 DT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납작한 쇠 스포크들보다 공기역학적으로 좀 덜 빠르기 때문에 올타임을 쓰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숫자랑 같이 정확하게 쓴 그런 글을 알고 싶으시면 이제 휠랩 블로그에 제가 써놓은 가장 빠른 스포크를 향해라고 네 편의 글로 쓴 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카본 스포크가 더 가볍기 때문에 나는 좋다, 단단해서 더 어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어필해서 얼마나 빨라진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통 쓰이는 게 이제 앞 20개, 뒤 24개 스포크인데, 이 경우에 만약에 쇠로 된 스포크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카본 스포크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앞뒤 합해서 한 80g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4W per kg으로 어필을 간다고 하면 킬로그램당 4W라 했으니까 100g당 0.4W, 즉 80g이면 0.4W보다 약간 덜 세이브가 되겠죠. 만약에 그럼 여러분이 좀 세서 5W per kg의 페이스로 어필을 간다고 하면 그 카본 스포크를 바꿔서 80g을 줄면 5W per kg이니까 0.5W per 100g, 그러면 80g 줄이면 0.4W 정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필에서 무게로 인해서 중력 저항 파트는 뭐 0.4W, 0.3W를 줄일 수 있어요. 카본 스포크로 바꿔서 80g을 가볍게 만들면요. 그렇다면 공기저항은 여러분이 만약에 화학산 같이 거의 공기저항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시속 10km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뭐 그러면 가벼워서 더 이득인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남산이나 북악처럼 그래도 평속이 시속 15에서 20km는 나오는 그런 어필을 타신다면 사실 공기저항 파트가 그 부분을 잡아먹고 약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쇠로 된 스포크가 좀 더 빨라요. 그래서 카본 스포크로 경량화를 해서 어필해서 빨라지겠다 하는 것은 정말 각이 세서 공기저항이 하나도 안 중요한 그런 어필에서만 맞는 말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남산이나 북악 정도 되는 그런 어필이다 하면 당연히 조금 무겁지만 좀 더 에어로한 그런 세팅, 즉 일반 스포크가 더 빠르고, 당연히 그것보다 더 평지인 분원리나 뭐 이런 데서 카본 스포크에 이제 공기저항 추가가 더 안 좋게 작용하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저는 남산에서도 속도가 10이 안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3W per kg보다 덜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2.5라고 치면 2.5W per kg이면 중력에 의한 그런 파트는 0.2W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카본 80g을 경량화를 해서. 그 다음 공기저항 파트는 여전히 한 0.1, 0.2W만큼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더 빠르다고 하기는 어렵다. 더 빠르다고 하더라도 뭐 남산 갔을 때 0.5초 정도 무의미할 정도로 살짝 차이 나는 정도다 하는 겁니다.